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타운 9.85억 이거 실화입니다. 한때 얼마까지 갔었나요? 네, 17억. 17억까지 갔었습니다. 9.85억 이거 실화 맞고요.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1대1 이렇게 재건축을 간다거나 하면은 이 분담금 얼마 내라고 할까요? 삼익비치가 뭐 1년 전쯤에 7억 이야기였으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떨어진다. 그것이 감가다. 이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요 관련된 아파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가격대의 물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탠스를 약간 조정, 미세 조정 들어갑니다. 물가 관망하는 미국 연준 올해 첫 금리 인하 12월 가능성. 한 차례 금리 인하하는 것이 지금 좀 유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인하하면 금리가 얼마인가요? 네, 5.25가 됩니다. 우리는 현재 금리 얼마인가요? 3.5입니다. 6개월 만에 코픽스 금리 0.02% 올랐다고 뉴스가 있던데요. 그건 다음에 금리표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2억 넘어도 신생아 대출, 신생아 특례,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 키우나. 우리도 계속 가계부채를 키워가고 있죠. 예. 그래서 대마 불사의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단했었습니다. 올해 1월 개시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3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몰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인기 있는데요. 왜 소득 구간을 2억으로 상향했을까요? 인기 없거든요. 한 달 만에 3조 4천억이 모였다. 한 달 만에 3조 4천억입니다. 2월 21일자 이때 집계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합계 5조 2천억. 3.4조에서 5.2조로 두 달 동안 1.8조 늘었네요. 한 달에 9천억 정도, 한 달에 9천억 정도. 한 달 만에 3.4조 대단했지만 그 이후로는 대단하지 않다. 그러면 이 뉴스가 기사가 너무 긴데 요거 좀 뉴스 제목 요겁니다. 요 머니투데이 기사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다 못 짚어드리겠고 지난해 은행권 주담대가 51조 증가했거든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3조를 공급했습니다. 예,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었다면 이 추가적인 주담대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8조 정도 더 땡겼습니다. 올해는 신생아 특례는 그 수요가 한정적이죠. 예, 신생아 낳는다고 무조건 집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이 디딤돌 대출, 디딤돌, 버팀목, 특례보금자리 아니더라도 디딤돌 대출 올해 뭐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봤었는데 10조에다가 많으면 10조까지 한 20조까지도 디딤돌 대출 그때 정책 자금으로 시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맥시멈으로 많이 보고 이것도 제가 이야기한 지 너무 오래돼서 좀 까먹는데 신생아 특례 37조 디딤돌 20조.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디딤돌 한 10조 쓰고 신생아 특례 이거 제가 얼마 정도 쓴다고 했던가요? 한 15조 쓴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작년에 51조 정책자금 51조가 들어갔다면 올해는 정책자금 투입되는 게 그 반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1월부터 5월달까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규모가 14조 2천억 생각보다 더 많이 땡겨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땡겨 쓰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힘이 아니라면 가기 힘들 텐데요.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이걸 내버려 둘 수도 없거든요. 왜 내버려 둘 수 없느냐? 그 뒷부분에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더니 모두 예상 뒤집힌 까다. 미국, 호주, 유럽 이런 것들 보면요. 금리 올려놓고 돈 무진장 살포합니다. 사실 금리만 오르고 돈을 살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 올랐냐면 1년 전보다 가격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6.5% 올랐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 자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의 격차를 보니까 여기 6.5% 올랐고 그래도 고점 대비는 6% 정도 빠져있는 느낌. 이 마치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느낌 나는 정도. 네, 그 정도. 우리 금리 안 높아요. 우리는 금리 안 높아요. 그럼 대마 불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의 가계부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98년도에 200조 정도, 지금은 2000조 정도, 예, 200조의 가계부채가 2000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30여 년간 네, 경제 규모가 10배 정도 증가했나요? 아니죠. 10배 정도 증가 안 했죠. 그래서 이 GDP하고 측면에서 같이 견주어보면 IMF 때는 37% 정도 GDP 대비 가계부채였다면 지금 여기는 지금 챗 GDP한테 물었을 땐 80%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뭐 자영업 포함하고 뭐 포함하고 이러면 전세 자금 포함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GDP 대비 가계부채를 높다 그러죠. 얼마 전에 GDP 뭐 기준을 2015년도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뭐 바꾸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이렇게 막 떨어뜨렸죠. 그게 98%인가 GDP 대비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한번 무너지면 이 속절없이 연간 내게 너무 많죠. PF 사업장 하나 무너지면 그거 하나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대 보증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줄줄이 파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자, 그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총액만 보더라도 IMF 때는 80조, 지금은 주담대 950조, 24년도에 950조, 10배 이상 늘어나 있다. 그럼 이것을 다 부실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죽이고 갈 수가 없겠구나. 자, 스트레스 DSR 7월달 시행하고요. 특례 전세. 지금도 제가 어제 저녁에도 경매 물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파트만 놓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두 건 중에 한 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네. 전세 반환대출, 특례 이런 거 받을 여력도 안 되는 사람은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특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1년 동안 버텼는데요. 이 간극이 또 존재해요. 특례 전세 1년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7월달 DSR 예외되는 것들도 점점 축소되어 간다고 하죠. 자, 요거 전세자금 DSR 요것도 연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시행하고 하면은 주택시장 출렁하면은 부실 PF 사업장 추진 불가하겠죠. 자, 요 표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제가 전체 평균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더라. 왜? 제가 가격 상승 차트 그렸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 분화되었죠. 예. 비싼 아파트, 한 중간 정도 된다는 아파트,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리면은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낮은 가격 아파트는, 저가격 아파트는 일단 전저점을 거의 깼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한 30년 넘어가는 아파트, 재건축의 희망이 힘든 것, 재건축이 힘들어 보이는 것, 일단 요런 애들은 좀 제껴놓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말씀드리면, 어제 본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 가격대, 평당 1000만원대 정도의 아파트, 얘들까지 무너지면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지니까요. 일단 대마불사, 예, 여기 같이 묻어가고요. 그 가격의 아파트들은 글쎄요. 수성구 지난번에 제가 학군 이야기만 끌고 오고 지역 인재 전형이니 그 다음에 수시를 많이 본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상대적으로 범사만삼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남타운의 오늘 실거래 가격을 생각해 보면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분담금이 부담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지금 포지션이 어딜까? 이거 제가 이거 만들어 놓는 거 이거 한 2년 전에 만든 건가요? 총선이기 한 1년 반 전 이 차트 만든 지가 한 1년 반 2년이 되어 가나요? 여전히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23년의 금리 정점. 이거 언제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들었죠, 이거. 자, 금리 정점을 찍고 총선 이후로 조금 더 약세 국면, 예, 올해 하반기까지도 아직까지 대구는 충분히 더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건 미분양과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하고 난 복잡한 거 다 싫어하면은 미분양, 중공후 미분양 요 수치만 추적해 보셔도 나쁘진 않지 싶어요. 근데 이 물건들의 가격 자체가 6억씩 합니다. 6억씩이에요. 얘들은 좀 제껴놓고 봅시다. 제껴놓고 봤을 때
한 3억 5천, 네, 3억 5천 정도 되는 요 정도 가격의 아파트들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아직 떨어질 길이 한참 더 남았을까? 아직까지 떨어질 길이 한참 더 남았을까? 가격은 얼추 제 느낌상으로는 평당 1,000만 원짜리 괜찮은 거 늘렸네요. 와, 이런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라니 이런 말씀을 드린 지가 수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이 가격들이 거래량이 이 가로축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난다면 나쁘지는 않다.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 제가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집을 좀 보러 다닐 것 같아요. 비싼 아파트 제끼고 또 낮은 아파트도 좀 제껴놓고 자, 전 중간 정도를 보고 갑니다. 자, 불황기 한번 볼까요? 요 불황기 5국면 요 불황기 거시경기 여건이 불황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 기미를 보이며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나 공급 가잉으로 가격 하락세는 유지. 그래서 3.5억짜리 이런 아파트 보면요. 한 10년 전 대비 가격 상승률이 한 40%? 요 정도밖에 느낌밖에 안 들 거예요. 거의 가격이 같은 곳도 있어요. 10년 전? 10년 전은 조금 심했고, 한 7, 8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은 그 정도 가격대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어, 괜찮은 곳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회복 진입기로 가면서 거래는 증가하나 가격 하락 시 대기했던 매물로 가격은 보합세 유지. 사실 이 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격대의 물건들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가격은 보합세인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부는 하락세 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 가격대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은 보합세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떨어질 구간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산다고 해서 30%, 40% 지난 엄청난 하락 때처럼 그렇게 두드려 맞는다면 대마불사 이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쿠팡알리 링크 통해서 구매 좀 해주세요. 제발. 자,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인데요. 또 내일 되면 또 4만 개 살짝 구경할 것 같습니다. 진폭이 조금 커졌지만 부산은 살짝 매물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별 변화 없는 모습. 전세 매물 8,600개. 21년도 요맘때가 좀 안정적인 그런 상태. 5,000개라고 위에 써져 있는데 요 정도가 좀 균형 있는 시점인데요. 이 추세로 간다면 전세 매물도 약간 좀 애매해지는 포지션이 오고요. 건당 전세 대금도 계속 하향세를 보이던 것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지금 한 2억 3천 선에서 건당 전세 대금 여기서 멈춰 있거든요. 이 흐름으로 쭉 이어진다면 2년 전의 전세 가격이나 지금 전세 가격이나 더 없고 뭐 역전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월세 물량은 8,000건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도 이것까지 같이 떨어져 준다면 더 좋은 신호가 될 텐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초록색 21년 선 보면요. 이때 전세 매물이 한 2,500개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월세 물량이 너무 많죠. 특례 전세. 이거 반환해주고 나면 사람들이 물건을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으로 대강 좀 이렇게 이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된 부분들이 좀 생겨요. 특례 전세가 종료되고 나면 사실 또 모르겠어요. 다시 전세 물량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특례 전세를 못 받으니까. 전체 임대 물량 16,600개 수준. 연초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연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51건.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많은 하루였네요. 저는 이렇게 거래량은 계속 하락하는 이렇게 포지션을 그리는데 뭐 정책적인 요소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뭐든지
뭐 예측대로 되는 맞아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면서 살펴봐야죠. 자, 거래량 오늘 151건 조금 많은 날이었고요. 자, 거래량 500건, 500건. 1주차, 2주차가 조금 작아서 이번 달 거래량은 아무튼 1850건대, 1850건대 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지금 좀 사람이 살짝 속기 좋은 것이 다시 6월의 거래량이 오늘 방송 너무 길어지나요? 네, 줄여야 되겠다. 네, 오늘의 거래량이 2,000건대, 2,000건대 넘어가는 거래량이 지금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이 정말 찐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살아나는 것이냐?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지금 스트레스 DSR 도입되기 전에 막차 대출 수요들이 일부 지금 조금 몰리는 것이 6월 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났고 뭐 7월 달, 8월 달 제가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바라보고 할 것이다. 당장에 산다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서서히 조금 압축해 나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당장 제가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이렇게 될까봐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자, 범어 W 12억. 12억. 층수도 35층인데요. 이거 뭐 전세 가격이 5억, 6억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6억 뭐 그 정도 나왔다고 치면은 12억 뭐 일견 이해가 가는 매매 가격 11억 전세 가격 5억, 6억 사이였으니까요. 매매 가격 뭐 일견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을 당시에도 우리는 전세 가격을 통해서 저기 매매 가격 얼마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었죠. 경남타운 9억 8,500 최고 17억 7천 네, 고점 대비 45% 1층이라서 더 그래요. 1, 2, 3층은 확실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선뜻 9억짜리 10억짜리 사라 이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흐름은 다른 것 같아요. 또 세부적으로 또 더 비교하고 따져봐야 되는 순간들도 오지 싶습니다. 신월성 특집을 또 한번 다뤄드려야 되는데 가격대가 선방하고 있더라. 힐스테이트 한금에 프레 7억 7천 그 옆에 아파트 9억 5천 이게 22년도에 입주했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좀 나올 때가 된 거죠. 뭐 단순히 옆에 아파트가 또 뭐 분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2년 차. 그래서 요거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옆에 분양까지 하고 있으면 얼씨구나 또 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월성 프루죠 48평 7억? 뭐 고점 대비 가격 많이 회복해 있죠. 대신 센트럴 자이 얘도 9평이 아니었구나. 가격 보고 9평인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삼산자이 하늘채 6억 4,500 올백 3점 5억 9천 남산 이편한 5억 9천 좀 비슷하게 급이 비슷하게 묶입니다. 예.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실 때 이 금액대별로 내가 원하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금액들대 보면 대충 아파트 추려지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되는 아파트가 대구에 68만 개 되는 아파트 중에서 거래되는 아파트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맨날 이름 보이는 요 신축들 아파트 있죠. 신축, 준신축 이런 아파트들 주로 많이 거래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5억대 이상은 좀 다르고 5억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 볼게요. 4억대 46평 4억 8천 어제 그 라이브 방송하고 지금 영상은 뭐 멤버십으로만 그냥 내리려고 하다가 멤버십으로만 그냥 돌려놨는데요. 평당 1,000만 원에 대형 평형을 갈 것이냐 연식은 좀 됐습니다. 이 20년 차 안쪽까지는 괜찮지 싶어요. 10년 세월 더 지나면은 이 재건축 못한 아파트까지 불가한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10년 더 지난다고 치더라도 25년 35년 45년 막 이런 아파트들 막 거의 한 50년 돼가는 아파트들까지 대구에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그 중에서 25년 차 그러면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신축 아파트 신축 주복
그래도 아까 뭐 수성구 쪽에 이렇게 좀 오래된 주복들 좀 이제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30년, 40년 지나면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새 집가 될 거예요. 과거 30년, 40년 지난 아파트하고 조금 차별화는 됩니다. 이안 동대구 4억 7천. 약간의 꿀렁임은 있네요. 현대아이파크 4억 6천. 한신더유 4억 6천. 월성 푸르지오 4억 6천. 아, 여기 4억, 조금 더 떨어졌었는데, 요거 조금 약간 인기 있는 동네들은 이렇게 거래량도 조금 나오고, 가격도 오히려 약간 더 센 느낌. 그래서 굳이 골라야 된다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같은 4억 뭐 중반대의 매매 가격이라면, 지금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곳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일 테니까요.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런 것들에 같이 묻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각대 아파트 대충 둘러봤고요. 평당 1,000만 원대로 한번 가봅시다. 평당 1,000만 원대. 국평 기준으로 대구역 유림노리에 있어. 이것도 대단했던 아파트인데. 대단했던 아파트인데. 옆에 신축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주위 신축에 비하면 또 괜찮아 보여요. 노원 한신도유. 그 동네에서는 각 동네에서는 나름 먹어주는 것들. 잠시만요. 전화가 잘못 걸려온 전화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방송 사고 나버렸네요. 유라 리버파크. 유라 여기도 동네 진짜 좋았었는데. 예. 평당 1,000만 원. 연경 아이파크 3억 3천만 원. 거의 분양가 수준. 이시아폴리스 그 동네도 그 살기 좋죠. 거기도 살기 좋죠. 여기 이제 교통편까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라면 평당 1,000만 원이 13년 차게도 늘 말씀드리지 도배만 하면 새 집입니다. 네. 여기 좀 테크노 육아 쪽은 야, 이 평당 1,000만 원이 국평이 아니고 거의 40평대, 40평대 가격이 저렇게 얘도 한때 위세 등등 할 때 있었어요. 이 더블이들이 많이 떠버릴 때 있었어요. 집 팔고 나가려고 중흥 S 클래스. 이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 비해서 가격이 4억 7천까지 갔었습니다. 제일 풍경채 프라임. 제일 풍경채 프라임. 아, 근데 제 시청자분이 이때 그때 세천 제일 풍경채였던가요? 아, 제일 풍경채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3억 800 아마 2억 중반 조금 더 넘어 2억 7천 아마 이 정도에 그때 아마 인근에 그 아파트들이니까요 매수하셨을 텐데 그래서 뭐 살면 뭐 똑같습니다. 새 집 좋습니다. 옥포 대성 베르일 2억 8천 한창 때 5억 1천 이러면 안 되죠. 좀 탑층에 약간 특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와 평당 1,000만 원짜리만 구경해도 제일 풍경지 프라임이야. 층수가 20층은 2억 8천 5백 뭐 고만고만 가격이 지지되거나 약간 더 버티는 모습 평당 1,000만 원짜리 둘러봐도 괜찮은 거 많이 보이시나요? 한창 때 평당 1,000만 원짜리로 지금 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 한창 때 5억 6억 다 갔었습니다. 다 갔었던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오늘 방송 너무 방송 줄일게요. 네, 방송 줄일게요 오늘. 뒷부분 후루룩 지나가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굉장히 많이 거래되어서 약간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한 달에 50개씩 빼고 보면은 다른 지역들도 대다수 지역은 고가의 아파트들 요래요 거래량이. 예. 이걸 엄청 올라갔었네요. 수성구의 거래량이 이때 요 빌리브 헤리티지를 요만큼 제외시켜 놓고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지금의 거래량이 아마 다른 지역들 한 4분의 1 정도 거래됐나요? 4분의 1. 3점 몇 프로 더 하면은 거래량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힘드네요, 오늘도. 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좀 정체되고 있죠. 요거하고 요하고 만나고 전세 매물도 확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빠뜨리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좀 고정되고 있다. 요 부분도 나중에 또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요렇게 올랐던 만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떨어졌던 만큼 같이 떨어지고, 또 다시 뭐 반등도 또 생길 것이고, 나중에 또 변화가 나타나는 대로 또 짚어드릴게요. 뒷부분은 많이 특별한 게 보이지 않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